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종합예술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비사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종합적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사정에 궁금증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빰빰님 30대 초반인데 자위나 섹스할 때 사정 직전까지 갔는데 멈추면 비사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보면 비뇨기과 의사들은 전립선 쪽에 무리를 주어서 안 좋다고 합니다. 또 의사들이 사정 직전까지 가면 정액은 정낭에서 이미 방출되었기 때문에 사정을 안 하더라도 소변을 통해 정액이 다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자위를 할 때 이도사님 말씀 생각하고 사정 안 하려고 하다가 쿠퍼액이 조금 나왔길래 정낭에서 정액이 배출된 것은 아닌가 하여 사정을 안 하면 전립선에 안 좋을까 봐 걱정되어 그냥 사정해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네요. 사정을 안 했을 경우에 전립선에 안 좋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죠. 네. 이거는 그리고 야동보다 참지 못하고 방출할 때가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보기가 더 쉬워져서 음란물 보는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어쨌든 한의학 쪽에서는 정액은 방출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 비뇨기과 쪽에서는 그냥 물일 뿐이니까 방출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느 쪽 얘기가 정답인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정액은 다른 어떤 콧물이나 뭐 대소변처럼 대사산물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대사산물이 아니고 이 정액이라는 거는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고영양 에너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사산물하고 같은 수준에서 보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거를 되도록이면은 적게 소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전립선에 이상이 없나요? 어떻게 이거 비뇨기과 의사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실은 저도 오래 하다 보면 전립선 비대증 생길 수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이미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소변으로 결국 흐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남자도 아니고 경험한 적도 없고 이런 쪽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고 이제 한의학이 우리 동양 철학이 굉장히 깊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랬더니 이러더라. 그래서 딱히 어떤 게 좋다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수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 수련하면 남자들 건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한테는 오르가즘 느끼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들어요. 근데 이게 사정을 안 하면 소변을 통해서 나와요? 정액이? 이미 배출이 됐던 것들은 왜냐하면 그게 역류해서 그것이 방광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럼 안 좋은 거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역사정이고요. 네. 보통은 이제 사정을 제대로 멈추면은 전립선이나 정낭 쪽으로 재흡수가 일어나죠. 그럴 수도 있죠. 그쪽에서 흡수가 될 수도 있죠. 재흡수가 되는데 억지로 이제 자꾸 막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자꾸 전립선에 압박을 주고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자꾸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억지로 만약 했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반이라든가 전립선 마사지를 많이 해서 우려를 풀어주면은 괜찮습니다. 우려를 풀어주면은 전립선의 그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전립선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자기가 이제 장갑을 끼고 항문에다가 손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거 방법도 꽤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썩 기분 좋은 게 아니어서. 아니 그게뿐만 아니라 그 항문 바로 앞에 우리 이제 백만불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깊게 해도 잘 됩니다. 고환하고 항문 사이 딱 중간점 이렇게 쏙 움푹 들어간 데를 쑥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한 2, 3cm 이렇게 깊게 누르면 그 전립선 쪽에 닿아요. 뻐근하게 이제 자극이 오죠. 꾹 눌러야 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항문 쪽에서 한 적어도 한 3, 4cm 정도 생각한다고 이렇게 쑥 올라가서 누르면 전립선이 밤톨만큼 있거든요. 항문에 손 넣어서? 항문에 손 넣기 싫으면 안 넣으면 항문에 손을 넣을 경우는 손가락 끝이 거의 갔을 때쯤 이렇게 밤톨처럼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만져진 데가 있어요. 거기가 마사지를 해주고. 남자들 지습하시네 거의. 그렇죠. 지습하다고 같아요. 전립선하고 지습하시 같고 만약에 그런 게 번거로우면
항문하고 고환 사이에 딱 가운데 중에 누르면 약간 온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네, 거기를 이렇게 쭉 눌러요. 계속 그럼 누르면. 끝까지 누르면 거기 전립선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눌러주는 게 마사지해주면. 마사지 해주는 그건 거죠. 효과가 좋겠네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그냥 회음부 있죠. 네. 고환하고 항문 사이를 열이 날 정도로 1, 2분 정도 문지르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좋겠지. 그래도 전립선이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조금 더 에너지 순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서 순환시켜준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네. 그리고 여기 야동보 와서 자극을 이제 빨리 받는 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몸 감각을 개발해야 된다. 쾌락 중추만 자꾸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 감각을 개발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간음증 이런 쾌락 중추만 자극하는 습관이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몸에 집중하는 이런 그 자위라든가 성생활 위주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 몸을 봅니다. 사랑하기, 자기 몸 어루만지기 예, 예. 이런 거를 좀 하시면서 자기 느낌에 집중하는 거를 좀 하셨으면 될 하지만 것 꼭 장소는 자기 집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뭐 어루만질 때 말이에요. 아니 그 집에 아니라 혼자 있는 공간에서. 아니 CCTV가 있는 바깥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쪼크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발변님 아이디가 재밌네요. 정관 수술과 이제 접이불루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예. 예. 남자가 정관 수술하면 사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정을 하더라도 정액만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죠, 그죠? 네. 왜냐하면 정관 수술하면은 정자가 나가지 않는 거지. 맞죠. 정액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정액은 다 정자만- 나갑니다. 맞아요. 예. 그럼 정관 수술하면 접이 부르고 환보정내인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액이 만약에 그 스푼 하나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정자는 물방울 한 방울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비사정과 이 정관 수술의 차이는 상관없죠. 있을까? 그냥 정관 수술은 지금 이제 이분 질문의 요점이 사실 그거예요. 정자가 안 나가고 정액만 나가면 그것도 에너지가 나가는 방출이 된다고 보나? 정자는 사실 사정액의 극소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극소수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제일 극소수고 중요한 요소잖아요. 생명의 에너지니까. 그럼 정관수를 하면 그게 이제 정액이 혈액으로 그냥 재흡수된다고 침 같은 보는 건데. 거죠, 혈액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도움은 되기도 하는데 이제 동양적 입장에서 이제 또 본다면은 억지로 이제 순환을 막았기 때문에 몸에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런 사정을 생각 때문에 막아도 그거고 스트레스지.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 때문에 실은 남자들이 정관 수술을 안 해요. 그렇지. 근데 실은 정관 수술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전부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나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되게 나이 들어서 발목 잡히는 게 정관 수술 안 해갖고 바깥에서 나온 혼의 자식이거든요. 그런 일도 많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남자들은 정관 수술을 하면 정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동양적인 나도 사상이거든요. 내 남편이 있으면 별로 안 권할 것 같아. 근데 애를 낳고 나면 하라고 할 것 같아. 근데 별로 서양적인 사고는 정관 수술이나 우리 난관 이렇게 묶어버리거든요. 네. 난관 수술이나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냥 흡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동양적에서는 난관 수술이나 정관 수술이나 이런 거 다 반대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갖고 나한테 성적인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피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진짜. 실은 여자들이 피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이랑 성관계 안 하려고 하는 여자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갱년기 생리 끝난 여자 좋아하는 게 그거 남자도 스트레스 없으니까 그러기도 안에 하죠. 체내 사정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갱년기 이후에 여자가 좋다. 여자들도 이렇게 실은 얘기한 갱년기가 분도 있어요. 오면 피임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서로 편할 마지막 수 루프 있어. 빼면서 여자들이 되게 행복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시원섭섭인데 루프를 5년 간격으로 계속 4번 5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빼도 임신 안 돼요. 그러면 섭섭하기도 하지만 되게 그 홀가분해요. 왜냐하면 루프 끼고 있으면 배가 뻐근하거든요. 냉도 많아지고 어쨌든 네. 맥주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여자는 힘들어. 그러니까 남자들 정관 수술하고 나면 여자들이 적어도 임신을 할까봐 매번 배란기를 체크하고 다음 생리 나올 때까지 임신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고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아 진짜 스트레스 심하죠. 특히 처녀들 결혼 안 한 처녀들은 그럼요. 네이버나 뭐 다음에 보면
아마 질문의 80~90%가 제가 며칠날 성관계를 했는데 이번에 임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어보고. 맞아. 그 공포심이 엄청나요. 그리고 다음 생리 나올 때까지 그 1~2주가 아주 지옥 같은 나날이 지내거든요. 진짜 임신했을 때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그리고 혹시 임신이라도 되고 나중에 낙태 만약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대 남자들이 섹스하자고도 안 해요. 또 너 나 임신시켰고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그래서 실은 남자들이 아기 다 낳고 정관수술하면 여자들이 임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남자한테 안 주거나 이럴 일은 좀 훨씬 적죠. 건강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고 동양사상은 어쨌든 두 가지 다 반대하더라고. 정관수술, 난관수술 다 반대해요. 자연주기를 잘 이용하면은 사실 가장 좋은데 네. 예, 그게 상당히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관찰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 신체적 정신적 차이에 대해서 정관 수술과 뭐 이런 거 접이분류 요거는 얘기가 된 것 같고 네. 정관 수술한 사람이 접이분류 훈련을 할 경우 발기력에는 뭐하러 어떤 차이가 합니까? 없는 것 같고 정관 수술한 사람이 정관수술도 접이분류를- 정액이 나오니까 접입을 할 수 있죠. 사정은 돼요. 아니 그건 정액인데 그거는 정자는 아니고 뭐 액만 나오는 건데 그래도 하는 게 좀 더 나을까? 아니, 별 상관없어요 거의. 예. 정자가 있든 없든 있든 없든 접이분류 수련을 해야 됩니다. 정액을 돌려서 비사정을 훈련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비사정을 좀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정관 수술한 사람이 사정하는 것과 정관 수술하지 않은 사람이 사정하는 것과의 에너지 손실에 대해서 요것도 한번 근데 퀘스천 달아야 에너지를 되겠네요.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일단 힘 빠지는 게 얼마나 힘 빠지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니야.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 차이가 뭐냐면 한의학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더라 저러더라 얘기를 하지만 그게 몇 명을 가지고 몇 명이 실험해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실은 그게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근데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뭐 좋아졌다는 학회 보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졌다더라 더 나빠졌다더라 이건 없고 아까 말대로 여자들이 성생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니까 남자들은 훨씬 마누라를 이렇게 막 꼬드겨고 할 필요 없이 애니타임 애니콜이 해줘. 그러니까 실은 그거 하고 나서 발기력이 뭐 더 떨어졌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남자들은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많더라고. 심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남성성을 왠지 상실한 것 같고 막 이런 심리적인 거다. 그다음에 그럼 뭐 발기력의 얘기 다 된 것 같고요. 특별히 좋다 나쁘다는 없답니다. 없다. 그리고 접이분리는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그 상태에서도 어차피 정액은 배출이 되니까 네. 정자는 없더라도 훈련하시면 비사정을 더 수련을 하시면 여성들에게 더 좋다. 본인한테도 더 좋을 수 있다. 홀로서기 사랑님 이분은 지금 자연식을 하시나 봐요. 근데 매일 2달 이상 매일 1시간씩 비사정 멀티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섹시한 여자만 보면 막 들이대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애틋하고 온화한 감정이 자꾸 생겼대요. 그러니까 성기능이 좋아지니까 정상적인 이 음란한 마음이 없어진 거지. 예, 정상적인 성욕만 있고 음란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 아니 진짜로 이렇게 변해요. 저는 이걸 많이 목격합니다. 뇌에서 음란한 마음이 빠져요. 진짜 성기능이 좋아지면. 글로 에너지가 가니까. 예. 그다음에 케겔 운동할 때 숨을 내쉴 때 더 잘 조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냐? 내쉴 때하고 들이쉴 때? 원래는 가르치실 때 들이쉴 때 조이나요? 요거는 뭐 본인 편한 대로 하는 상관없어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쉴 때 하든 뭐 들이쉴 때 하든 조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복압을 줘서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목적이라면은 들이쉴 때 조이는 게 좋죠. 들이쉴 때 조여야 이제 이 복압이 더 강하게 형성돼서 골반의 에너지가 위로 상승되기가 쉽죠. 어쨌든 케겔 운동 하시니까 이쁩니다.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케겔 그 근육 성근육 자체의 어떤 단련 목적이라면은 내쉴 때 하든 들쉴 때 하든 제대로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분이죠. 지금 비사정 하는데 1시간 이상 오르가즘 10번 이상 느낀다. 이분 남자예요 지금? 남자의 코페 나오는 거. 그러니까 비사정 멀티 오라즘을 이 사람은 1시간 이상 오르가즘 10번 본인이 이상 지금 느낀다는 오르가즘 거죠. 10번 이상 느낀다 이 말이죠. 예. 혼자 자유행위하면서.
자위하면서 자위한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러네요. 쿠퍼액을 자주 배출하는 것이 원기 손상과 관계가 없나요? 쿠퍼액 정도 가지고 뭐 너무 지금 이 두 분 내 질문은 너무나 디테일한 생각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보다 굉장히 많이 아는 거죠. 너무. 근데 쿠퍼액이 이제 남자의 어떤 그 윤활력이잖아요. 맞아요. 예. 요도를 그 윤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정액 사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에너지 손실이 적고 네. 역시 쿠퍼액도 너무 많이 흘러나오면은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쿠퍼액은 경험상. 내가 보기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될 것 나오게 같아. 하고 못 나오게 하고는 아니에요. 맞아. 그럴 것 쿠퍼액은 그냥 무조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와요. 나옵니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누가 지금 박 원장님한테 나옵니까라고. 그것과 더불어서 약간 섞여 나오는 거를 내가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제 쿠퍼액은 성적으로 이렇게 흥분이 약간 돼서 사정할 것 같기 전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요도가 드라이하니까 정자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냥 몸에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쿠퍼액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가수술 안 했을 경우는 정자가 한 3,000마리 정도도 있어요.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 1억에서 한 2억, 3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 사정할 때. 근데 거기에 쿠퍼액에 정자가 한 3,000마리 정도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양이 적긴 한데 우리 여자들 성관계 할 때 약간 액 나와서 질이 좀 촉촉해졌을 때 이제 삽입해도 된다는 신호인 것처럼 남자들도 사정하기 전에 쿠퍼액이 나와서 요도 요도를 적셔줘야지 다음에 사정액이 나왔을 때 정자가 깨지지 않는데요. 그 요도 줄에. 그래서 쿠퍼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재경험상 보면은 조금 피곤하거나 그럴 때에 조금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제대로 피지 근육을 작동시키면 쿠퍼액도 최소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물론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네. 조절력이 떨어질 때 더 많이 새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퍼액이 3,000마리나 나온다고요? 이 안에 정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이게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쿠퍼액에도 사실 정자가 그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나온다는 3,000마리 갖고는 임신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렇지만 거의 3,000마리 갖고는 거의 임신 안 어쩌다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겠지. 어쨌든 되는 경우 남자들이 그것 갖고 뭐 자기는 체외 사정을 했는데 임신될 경우 부인을 이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쿠퍼액 때문에 임신돼 갖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참. 네. 그래서 꼭 쿠퍼액 갖고 임신 안 된다고 말하면 또 그거 나중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요. 그렇지만 3,000마리 가량 가지고는 크게 임신이 되지는 그러니까 않는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되죠. 그러긴 이거 하지만 쿠퍼액까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부간에도 콘돔 끼고 계속 섹스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 심리적으로 불편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쿠퍼액을 좀 닦아내고 해야죠. 만약에 그럼 좋죠. 목적이면. 그럼 좋죠. 여자 애액이 있으니까. 섹스 하다가 그 쿠퍼액이 닦아지고 그게 되나? 그게 아니라 이제 애무를 했을 경우 남자들이 약간 나오는 게 그게 쿠퍼액이잖아요. 그거 닦아내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쿠퍼액이 남자를 나온 게 좋은 거지. 좋은 여자의 거기는. 질을 촉촉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삽입할 때. 삽입해서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오랄 섹스를 했고 남자가 애액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삽입을 했다 그러면 그걸 좀 닦으면 그 다음에 쿠퍼액은 좀 적어지니까 그 수치를 좀 줄일 수는 있죠. 여자 애액이 있으니까. 네. 남자 거는 좀 닦아서 그렇죠. 아까 그거는 힘을 좀 실은 이 확실하게. 쿠퍼액이 여자 질을 윤활시키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남자 요도를 윤활시켜서 정자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여자 질은 여자 질에서 나오는 액이 보호해줘요. 그렇게 정리하면 조금 그러니까 정리가 별로 좀 쉽긴 하네. 쿠퍼액을 남자들이 삽입하기 전에 여자가 오랄 섹스 해줘갖고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냥 닦아내면 된다는 거죠. 보라색 닦아내기나 먹어버리게 되지 뭐 그거. 그거나 저거나 해가. 그렇지 입안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입안에 있을 때는 먹어버릴 것이고. 네. 그러니까 삽입을 한 다음에 쿠퍼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남자들이 알아요? 쿠퍼액 나오는 걸 본인이?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땐 느낌이 좀 올 것 같은데 네. 삽입한 상태에서는 쿠퍼액 나오는 거 느낌 없을 것 같은데 정신 없어가지고. 쿠퍼액까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까지 알기는 좀 일반인들이 어려울 거야 아마. 어려울 거야. 그거는. 그러겠죠. 근데 분명히 삽입 상태에서 피스 운동 할 때도 쿠퍼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애무할 때 많이 나와가지고 닦아내면 일단 적게 나온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그렇죠. M으로 뽑읍시다. 이미 많이 윤활력이 M으로 나와줬기 뽑아. 때문에 그게 제일 낫네. M으로 확 뽑아버리고.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군? 다이군 공이 다이군? 뭐 베트남 용어입니까? 아 이분은 사정 조절 해봤는데
사정할 때 느낌은 전혀 없다? 허무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끝났다? 어떻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정을 조절하면 체력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정을 안 하고 일주일을 성관계 한다면 아내는 체력이 고갈되는 것인가요? 그 밑에 이제 댓글 다른 사람도 이제 좀 비슷한 의문이 있죠. 오만이? 사정을 안 하니까 매일 할 수는 있는데 고환 부위가 부풀어 불편한 느낌이 있고 아내를 오르가즘에 못 가게 하면서 끝내니까 하체에 우열이 맺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일단은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장을 계속 안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정액량이 오히려 쌓여가지고 많아지기도 하는데 계속 안 하다 보면은 이제 생산량을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정액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사정을 해도 이제 사정이 적게 나온다거나 또 계속 사정을 안 하는 버릇을 들였기 때문에 막상 사정할 때 그 어떤 수축 팽창 느낌이라든가 사정 느낌이 상당히 적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사정 조절만 하고 다른 부분에 공을 별로 안 들인 것 같아. 슬로우를 한다던가 성감을 개발한다던가 그런 거를 안 하니까 허무하고 그렇지. 그런 게 다 되면 물론 이제 사정을 하다가 안 하면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초반에. 근데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배가시켜가지고 충분히 즐기시면은 사정 안 해도 충분히 좋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아내가 왜 오르가즘에 못 가요? 자기가 사정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사정 조절할 때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 이게 자유롭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세게 자극을 못 하고 그렇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센 이분 자극을 아름다운 좋아하는 분이네. 센 자극을 좋아하는 여자, 길들여진 여자들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야. 하체 우열이 걱정해 주잖아 지금. 근데 이건 과정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이 오줌 참는 연습하면서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누구나 비사정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충분히 그 이후에는 여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서로 조금 참아줘야죠 뭐. 그리고 남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으로 그럼요. 서로 개발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슬로우 안 하셔서 그래요 네. 지금. 이건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뭐. 나가고 또 연습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자유자재로 네. 움직이고 자극도 할 수 있게 되죠. 결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훈련 과정이니까 슬로우를 차라리 연습을 많이 하세요 두 분이. 여자분들도 아직 슬로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슬로우로 갈 때 그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깨어서 그걸 관찰하느냐 이런 거. 섹스도 명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명상이라고 보니까 명상이 결국은 집중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극복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임 백님은 뭡니까? 밤에 자위를 하면서 사정은 않고 몇 번이나 쾌감을 느끼며 마음껏 즐기신답니다. 사정하지 않고 다음날 하루 일과를 보낼 땐 일과 중 아랫도리가 스물대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힘찬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주말에 집에 가서 마누라와 할 때 사정을 하면 오히려 정액량이 적습니다. 왜 정액량이 주나요? 그죠? 아까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이럴 경우 나중에 임신에 방해가 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사정을 오래 했을 경우는 임신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미리 이제 사정을 하죠. 뭐 자위로 한다든가 미리 이제 임신 목적으로가 아니고 한두 번 미리 사정을 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정액을 만들고 정액 만드는 그 활동량을 늘려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런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죠? 네. 임신하실 분도 역시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닥터박님의. 지금 저출산 문제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저희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산부인과 입장에서 정말 심각하죠. 산부인과 입장이 아니라요. 우리가 100살 산다고 하면 50년 후인데 50년 후에 세금을 낼 인구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노인병원에 입원했을 때 세금은 누가 내나. 저는 인구 정책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애를 많이 출산하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더 잘 살고 싶고
다 뭐 스스로 조절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 어차피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지금 지구 가망 없다고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지금 돼서 야, 어차피 희망 없는 사회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렇지만 또 어떤 에서 그래도 개미가 뭐 그걸 조절할 수 있대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칼륨 배출량을 생성시켜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가 있는데 석유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안 쓰고 있다고 하니까 대체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대체 에너지 할 건 많아요. 옥수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해결할 게 있는데. 인구 문제 해결해야 돼요. 생명력은 스스로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래 나가다가 또 필요하면 또 인구가 많아지기도 하고 인구가 계속 변해 나갈 거예요. 아마. 인구가 많아지는데 30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세금 낼 인구가 없으면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우리나라 막 맥이 조금 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때 더 많이 나요. 근데 애들을 8명에서 10명 낳아주는 민족들이 밑에를 깔아줘요. 네. 프랑스는 흑인 애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영이었던 흑인 애들이 깔아주고 그다음에 미국은 라틴 그러니까 애들이 깔아주거든요.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보충이 되고 조절이 되고. 그리고 꼭 뭐 우리 민족만 너무 저기 할 것도 없어. 얼마 전에 안산 가니까 진짜 외국인들 많은데 되게 딴 나라 온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돈 벌어서 그 나라에 붙이고 1, 2년, 2, 3년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인구 정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신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박 원장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